네, 반갑습니다. 8월 6일 2부입니다. 1부 오전에 보내드렸고요. 2부 보내드릴게요. 빚으로쌍 금자탑, 알고 보니 사상누가 그 한국은행 보고서를 통해서 살펴보셨죠? 세종시를 살펴보다 보면 40% 하락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오타가 있었네요. 하락이 빈번해요. 대구는 30% 하락하는 게 빈번합니다. 부산은 20% 하락하는 게 빈번해요. 그럼 부산의 미래는 과연 어디를 따라갈 것인가? 저는 대구를 닮아간다고 생각했는데 대구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도 대구가 세종시를 닮아가고 있다는 가정하에 영상들을 만들어 나갔었거든요. 머지않아서 대구도 40% 하락을 보게 될 것 같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지금 20%를 보고 있지만 추후에는 30%, 그 후에는 40%까지도 앞에 전인 미답이 아니고 이거는 전인 비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미 밟았던 길을 우리는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비하기가 한결 수월하다. 부산 지역 마이너스 0.05%. 제가 어제 기계음으로 되는 거 있죠? 그 영상 제가 초창기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기계음으로 했는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보시면은 여기 분홍색 0.25% 이상의 여기 빨간색으로 막 색칠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대구는 이제 보합권으로 막 접어들고 하락에 접어들려고 하던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하락에 되고 접어들면서 부산도 곧 따라올 것이다. 그때의 시차가 2개월. 지금은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시차가 나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엔 따라올 것이다.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부산 매수심리 바닥으로 내려왔고요. 지난주보다 더 떨어졌어요. 16.1 매도세는 강해지고 매수세는 줄어든다. 사실 매물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강해졌대요. 사실 정확하게 믿을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흐름 파악 용도 정도로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물이 줄어들었잖아요. 매물이 줄어들었는데 매도세가 약해졌대요. 좀 이상하긴 해요. 근데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 물량은 소폭 증가하는 토요일, 월세도 소폭 증가하는 토요일, 전체 임대 물량 그동안 크게 밴드를 만들어 놓고 보면 살짝 이탈한 듯 하지만 어쨌든 요 구간의 반등이 너무 컸다. 너무 심했다. 부산 분양권 매도 물량 1009건, 9월 27일 1009건에서 904건으로 106건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저는 왜 옆에 실질 감소를 마이너스 40으로 해놨을까요? 한 지역을 보시면 여기 지난번에 1009개, 7월 27일자 1009개에서 8월 6일자 903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어떤 지역 하나가 분양권 입주 소멸로 인해서 66개의 분양권이 갑자기 0으로 바뀌는 지역이 있었어요. 제가 빨리 지금 안 찾아지네요. 어딘가요? 어느 지역이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짚어드려야 되겠어요. 괜히 내용이 길어지겠어요. 관심 있으신 분은 눈에 퍼뜩 들어오시나요? 입주 예정되어 있던 곳이 갑자기 소멸되면서 분양권 물량이 확 줄어드는 지역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서 분양권 거래가 이렇게 많이 됐어?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분양권 거래는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다.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로는 이번 주에 분양권 매물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싶었는데 한 2주 만에 제가 조사를 했는데 한 40개 정도 줄어들었네요. 실제 분양권 거래량은 40개 정도 되었나요? 2주간 뭐 그 정도 거래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거래량 38건 이거 많지 않은 거. 근데 신고가 비율은 높게 나타났어요. 7월의 거래량 6월의 거래량을 넘어서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점점 날이 갈수록 거래량이 일별로 신고되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오늘 특이하게 신고가가 좀 많이 신고되고 한 10% 정도 하락, 20% 정도 하락, 요런 20% 정도 하락. 세종시에서 과거에 나타났고 대구가 그 뒤를 따랐고 부산이 지금 다시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요. 한 5% 정도 하락. 한 20% 정도 하락. 그래도 20% 정도 하락 눈에 띄긴 합니다. 중간중간에 신고가들이 섞여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10%, 5%, 15%, 10%, 20% 이런 20이라는 숫자가 조금 빈번하게 등장한다는 부분 이렇게 큰 틀에서만 살펴봐 주시면 되지 세부적인 아파트는 여러분들도 아마 네이버나 아니면 호갱노노나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저보다 더 잘 파악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역만 보고 있다 보면은 이게 오르고 내리고에 대해서 감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구 지역을 살펴보고 부산 지역을 살펴보고 경남도 살펴보고 경북도 살펴보고 다른 광역시도 살펴보고 서울도 살펴보고 수도권도 살펴보고 전국도 다 살펴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그냥 쉽게 어제 예를 들어서 뭐 이진 베이시티 뭐 13억 거래되었다가 어제는 뭐 8.9억인가요? 한 9억 정도 전에 거래되었던 요 사례 한 가지를 딱 보면서 저거 무슨 거래라고 하나요 이거 그 직거래도 몰라? 아니면 혹은 양도세 매수자 부담, 양도세
매수자 부담 그것도 몰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표시도 안 납니다. 바다에 있는 수많은 모래알 중에서 한 개 까맣게 칠해놓고 요 모래 한번 뒤집어 엎어 보세요. 그래놓고 그렇게 묻혀버리면 표시도 안 나는 것들이에요. 처음에는 까만 게 있네라는 느낌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표시도 나지가 않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요거 떨어지는 추세 계속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고요. 거래량도 다시 작은 산을 이뤘다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부분 요거 매일 똑같은 자료를 매일 보여드리느냐 이 중에서도 아주 미세한 변화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부분들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더라도 누락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아마 캐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영상 아랫부분에 설명 부분에 보시면은 제가 참고하는 모든 사이트가 다 나와 있어요. 그곳에 여러분들도 가셔서 스스로 자료를 가공도 해보시고 비교 대조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꿀렁 지금은 어쨌든 6억 이상 거래 비중도 다시 낮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규제 해제되면 이게 솟아오를까요? 그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이 아무 의미 없는 자료 6억 이상 거래 맨날 똑같은 말만 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갑자기 쓸모가 있어지더라. 여기 갑자기 대선 전후로 갑자기 6억 이상 거래 비중이 확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사실 이건 또 다르게 해석해 봐야 되는 게 거래 금액도 꼭 봐야 되는 게 4억짜리가 뭐 7억에 거래되었다. 이건 의미가 있어요. 근데 10억짜리가 8억에 거래가 되었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요 비율만 보셔서도 안 되고, 근데 일단 요 비율을 보시고, 높아지네?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라고 가격들을 좀 찾아보시면, 가격이 떨어지면서 비율이 높아졌다. 그러면 요건 의미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똑같은 자료를 보여드리지만, 더 다양하게 다채롭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한 2주간에 걸쳐서 한 40개 정도, 물량이 줄어들었다. 계속 요 추세로 간다면 1000개 정도에 이르는 분양권 매물 언제 다 소진될까? 결국 입주 다 할 때까지 다 소진되진 않는다. 그래서 막상 찾아보면 분양권 호가 진짜 억소리 나게 높은 상태로 매물을 내놓더라고요. 장난 하나 싶을 정도. 네. 부산 오션시티 푸르지오. 얼마 전에 요거 말고 대형 평형 하나, 고층의 대형 평형 하나가 얼마인가요? 한 12억 정도에 거래되는 게 있었죠. 야, 그 12억짜리 한 개 살래? 4억짜리 3개 살래? 하면은, 야, 저는 4억짜리 3개 살 것 같아요. 네. 나머지 분양권 가격도 그렇게 큰 힘을 못 받는 흐름 속에 전세 거래량 줄어드는데요. 요때부터 좀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요. 6월달부터. 거래량이 좀 연초 대비 줄어든다 했는데, 이 2+2와 연관지어서 이 2+2를 살았던 사람들은 요 시점 되면 다시 다른 계약들을 알아보고 계약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막 2를 살았던 사람, 이 2를 살았던 사람들은 이제 연장 계약을 그냥 한다는 거죠. 연장 계약하는 비중이 막 80% 가까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막상 이동은 전세 거래로 인한 이동은 많지 않을 거다. 신고가 비율은 한 15% 정도 되었고요. 가격 이 와중에도 상승하는 거 보면 상승폭이 한 5% 정도 선으로 맞춰져 있고 아니면 이렇게 느닷없이 뜬금포 높게 쏘아 올리는 거 있지만 요거 별로 의미 있게 보진 않습니다. 세종시의 전세 가격이 얼마나 많이 하락하는지 보면 조금 놀라시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세종시 자료도 제가 부산 지역에 한번 당겨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을 2개나 올려서 빨리 마칠게요. 그렇다 잠깐 멈췄다가 이 억 단위로 하락하는 거 정말 세종시는 부산은 한 10개 중에 6개 정도가 한 억 단위에 하락을 한다. 이런 느낌이 나면 대구는 한 7, 8개가 부산은 한 10개 중에 5개 잡을까요? 5개. 그럼 대구는 한 7개. 세종은 10개 중에서 9개가 억 단위, 2억 단위로 하락한다는 거죠. 세종은 더 문제가 뭐냐면 세종시는 기존에도 전세 자금이 굉장히 굉장히 낮았어요. 전세 보증금 그 비율이, 전세 비율이, 아닌데,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 전세가율, 죄송합니다. 네, 전세가율이 그전에도 굉장히 낮았거든요. 한 10억짜리 집이면 전세 막 3억 이런 식입니다. 이 상상을 못할 정도. 근데 지금 집값도 많이 조정받고 있는데, 전세가도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전세는 사라지지 않는다. 언론에서 이야기했던 거, 지금 뻥이 너무 많다. 전세 거래량은 줄어드는 추세로 가고 있고, 앞으로 거래량은 더 줄어들 것 같아요. 더 줄어듭니다. 임대인 나간다 그러면 미리 돈 돌려줄 준비해야 됩니다. 임차인 더 싼 금리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대출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죠. 더 싼 전세를 찾기 위해서 발품도 팔고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4억 이상 거래 비중 10% 정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평균 전세 가격은 2.5억 정도 선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월세 거래, 임대 거래에서 월세 거래 많아지고 가격이 높아지면서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다
허구다.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는데요. 오히려 전세가 더 잘 되고 있네. 보증금은 5,700만원 수준, 월세 63만원 수준. 거의 대구와 비슷한 키 맞추기는 했는 것 같아요. 임대 거래량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올 가을장에 엄청나게 많은 임대가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신축 입주를 앞두고 있는 분들, 전세가 잘 빠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지만 원래 가을철에는 잘 돼. 지금 여름은 비수기라서 안 돼. 이런 느낌이 아닐 거예요. 가을에 분명 다른 느낌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